인턴 프로젝트가 비단 혼자 하나 팀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로 고객에게 딜리버리가 되고 임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큰 배움을 얻었던 것 같아요. 레주메의 경우에는 한 페이지에 제가 수년간 해왔던 활동들을 집약해서 담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담되 그 중에 제 활동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인사팀의 이지연입니다. 매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서 12주 동안 진행하는 인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명의 인턴 직원들이 한국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4명의 학생들과 함께 인턴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4명의 학생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MTC에서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롤로 인턴을 진행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과학과 4학년 김나연입니다. 저는 MTC에서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로서 고객들을 만나고 고객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있고 어떤 아키텍처를 그리면 될지 MTC 팀원분들과 함께 상의하고 공부하고 있는 인턴입니다. 안녕하세요. 애저 코어 팀의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롤을 맡고 있는 서현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를 맡고 있고요. 애저 코어 팀에서는 고객사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애저 앱스 앤 인프라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IT 매니지먼트를 전공하고 있고요. 현재 4학년 재학 중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던워크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저 인턴을 하고 있는 서진하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포스트 세일즈 단계에서 고객들이 저희의 솔루션을 활용해서 더 큰 비즈니스 임팩을 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MC 부서에서 스페셜리스트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유진입니다. 업무 생산성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던 워크플레이스 솔루션을 고객들에게 비전을 전달하고 그리고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던 과정을 좀 공유해 주시면 학생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인턴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주는 질문이 저는 이공계 전공이 아닌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실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요. 네,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은 물리학을 전공한 분도 계시고 사실 지금 저희가 하는 일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학과에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전공에만 이렇게 국한돼서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뭔가 이런 기술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잘 부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지원하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희 프로그램에 딱 맞는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이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다 영어로 대화를 하면서 근무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는 어느 정도 해야지 이제 인턴 혹은 직원으로 근무가 가능한지 그 질문을 가장 많이 주시는데 혹시 어느 분께서 대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에 근무하면서 느낀 바로는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 그리고 FY23부터는 저희 코리아가 에어리아로 올라가면서 다양한 국적의 분들과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자주 그 버추얼 미팅도 많이 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영어가 소통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한 의사소통은 할 수 있는 정도여야 많은 분들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인턴을 지원할 때 저희가 어떤 토익 점수라든가 그런 미니멈 리퀘어먼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영어가 좀 편할수록 회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리소스, 네트워킹 기회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인사 담당자로서 사실 이게 가장 이제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질문입니다. 왜 마이크로소프트에 지원을 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대학생 때 기술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거기서 저는 GitHub 캠퍼스 익스퍼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활동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런 스튜던트 앰베서더들이랑 함께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할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항상 학생들에게 늘 끊임없는 지원을 해주고 또 많은 후원을 해주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Come as you are, do what you love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문구도 크게 와닿아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제 비전에 와닿아서 지원하게 됐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문구가 매번 볼 때마다 참 좋더라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직접 어떤 식으로 이력서와 면접을 준비했는지가 이제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선 이력서를 어떻게 준비해 주셨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레주메를 쓰실 때 사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기업이 어떤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컬처라고 말하는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고, 제가 해왔던 경력 중에 실제로 그런 컬처와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이력들을 위주로 좀 작성을 했고, 사실 경력직 분들이 보시기에 저희들의 이력들이 굉장히 작고 귀여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이런 걸 했다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걸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결과가 나왔고 어떤 임팩이 있었고, 그리고 이걸 통해 나는 어떻게 성장을 했는데 그게 이 직무에 어떻게 연결이 될지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적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가 첫 지원이기도 했고 레주메를 처음 써봐서 외국인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레주메 폼이나 지금껏 정리해왔던 포트폴리오 활동들을 영어로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는 부분에 포커스 맞춰서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레주메의 경우에는 한 페이지에 제가 수년간 해왔던 활동들을 집약해서 담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담되 그 중에 제 활동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력서를 쓸 때 스타 메소돌로지를 적용해서 썼습니다. 이게 스타 메소돌로지라고 하면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 이렇게 나누어서 그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수행해 나갔는지 과정과 그 결과를 적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잡디를 물어보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어스파이어 분들이랑 그다음에 실제 그 직무에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 완전 시니어분한테 저는 링크딘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내가 이런 이제 캐릭터리스틱을 갖고 있는데 어떠냐, 너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냐 했는데 정말 다들 진짜 너무 친절하시게 이 잡디 너가 이해한 게 맞다. 이 부분은 조금 아니다. 레주메도 한번 보내봐라. 내가 봐주겠다. 이러셔가지고 심지어 직접 보내서 이제 체크도 한번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유니버시티 리크루팅 팀한테 이런 걸 하시면 안 되겠지만 다른 이제 직원들이나 본사 직원들한테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들 되게 대답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좀 너무 확신이 없고 잘 모르겠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사실 이력서 그리고 지원을 한 다음에는 그 이후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로 이제 인터뷰가 어떤 과정이 있고 그 인터뷰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도 공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그룹 디스커션이 있었어요. 어떤 특정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와서 30분 동안 처음 보는 그 친구들이랑 약간 의논을 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내린 바탕으로 면접관들한테 다시 발표까지 30분 안에 해야 하는 형식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주제가 내가 무조건 맞다 이것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걸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걸 잘하니까 뭐 이걸 계속 해야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을 했고, 그리고 저는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뭔가 제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인다기보다는 일단 딱 들어가서 분위기를 보고 강한 친구가 있으면 좀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면접관들 입장에선 좀 더 눈에 띌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분위기를 잘 보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애초에 지식이 좀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룹 디스커션을 통과하고 나서는 3명의 매니저분을 대상으로 제가 지금껏 진행해온 프로젝트 중에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를 하나의 커스터머라고 생각하고 피치를 진행하는 면접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기획하고 개발한 프로덕트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건 제가 그 개발 프로젝트에서 맡았던 역할과 그 부분에서 많이 배웠던 부분, 그리고 힘들었던 부분과 개선했던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피치다 보니까 커스터머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생각으로 끝부분에는 비즈니스 퍼스펙티브가 담긴 고객 입장에서 조금 더 유인이 될 수 있을 법한 요소들을 포함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MCAPS 조직인 커스터머와 파트너를 담당하고 있는 코리아 조직 여러분들께 조금 더 이해를 돕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도 사실 내가 이걸 했고 저걸 했고 이렇게 자랑하는 식으로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진짜로 내가 그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이런 성향을 좀 드러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니저분들도 저희에게 기대를 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을 했냐보다는 이 사람이 나랑 말이 통하나? 이런 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더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경청하는 자세나 뭐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부드럽게 답변하는 거라든지 좀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어필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같이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인터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팁이 본인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게 가장 이제 좋은 인터뷰라고 하고, 또 두 번째 팁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라는 게 이제 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인턴 프로그램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너무 좋은 경험을 많이 공유해 주셨는데, 실제 인턴 프로그램이 어떤지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인턴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이제 마무리되신 분들도 있는데, 첫 인상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오피스 첫 출근 날 굉장히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오피스에 들어왔는데요. 생각보다 오피스에 직원분들이 많이 없어서 놀랐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그건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의 하이브리드 워크 문화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는 드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어디서든지 일을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유연하고 좋은 근무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오피스에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재택근무나 아니면 카페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오피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좌석이 자율 좌석이다 보니까 매일 근무 자리를 바꿔가면서 멋진 경복궁묘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저는 입사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외국계고 워낙 또 하이브리드 워크플레이스가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피스를 안 나오시고 아니면 좀 개인적으로 업무를 보신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강할 줄 알았다는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들어와 보니까 사실 다른 분들을 대할 때 있어서 다 인턴이라고 하면 되게 잘 봐주시고 궁금한 거 아무한테나 여쭤보면 다 잘 알려주시고 되게 이런 포용적인 문화가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첫인상 포함해서 그동안의 경험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인턴 프로그램을 되돌아봤을 때 어떠한 학생이 혹은 어떠한 직원이 마이크로소프트에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지, 어떤 학생에게 추천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약간 마이크로소프트의 컬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짜 그로스 마인드셋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인터뷰 볼 때도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하다 보니까 잘못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면접관 분 중에 한 명, 아마 매니저님이셨겠죠? 이제 그분이 저보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너 이거 그거 아닌 거 아니? 약간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뭔가 사실 모르는데 그거를 막 빡빡 우기면 안 돼요. 그거를 모른다. 네, 모르는데 이거를 설명해 주시면 제가 그걸 듣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하겠다. 약간 이런 식의 마인드가 필요하고, 입사를 하시고 나서도 사실 대학생으로서 그냥 짧은 기간 동안 배운 것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 들어오면 모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모르는 걸 어떻게 빨리 학습할 건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와서 좀 힘드실 수도 있는 분들은 시키는 일만 잘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온보딩부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까지 누군가가 옆에 붙어서 지시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 스스로 그런 것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러닝 커브가 빠르시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분들이 어울릴 거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좀 좋은 질문을 많이 하는 분들이 정말 배우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모르는 게 많다라기보다는 스스로 고민을 하고 뭔가 좋은 질문을 던지실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양질의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호기심이 많고 좀 새로운 것을 탐구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시 별도로 준비했던 자격증이라던가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썰티 같은 걸 하나도 못 딴 채로 사실 지원을 했고, 인터뷰할 때도 썰티는 여전히 없었고요. 교내에서 했던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제가 프로젝트를 했던 거를 레주메에 잘 담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썰티는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원 과정에 있어서는 따로 설티 준비를 하지는 않았지만 합격 이후에 매니저님하고 프리온보딩 미팅을 진행했었어요. 그때 설티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MS Learn이라는 좋은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해당 교육 플랫폼에서 서티피케이트를 따기까지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그 교육 과정을 학생들이 단계별로 배우고 자격증 취득까지 도와줄 수 있는 패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따라서 설티를 준비를 해서 입사 전에 3개를 땄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드리고 싶은 팁은 들어오시기 전에 서티피케이트를 통해서 링크드인에 자랑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조금 더 서비스 관련 지식을 넓혀 놓고 들어오고 싶으시다면 900 시리즈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AI 900이나 DP 900, 애저 900 같은 경우는 그 버추얼 트레이닝 세션에 참여를 하시면 무료 크레딧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크레딧으로 설티를 무료로 취득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턴 프로그램은 채용 연계형 인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인턴십을 진행하는 12주 동안에는 실제 업무에 투입되면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인턴으로 참여했을 때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팀즈 앱 중에서 고객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앱들이나 아니면 너무 많은 기능들에서 좀 잘 찾지 못하시는 그런 좋은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는 일을 주로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플래너라는 앱에 좀 집중을 해서 고객 피칭이나 그런 덱을 준비하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실제로 다음 주에 고객 피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점은 인턴 프로젝트가 비단 혼자 하나 팀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로 고객에게 딜리버리가 되고 임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큰 배움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영님이랑 같은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였지만 좀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애초에 제가 속한 MTC라는 조직은 신입을 받지 않는 조직이고 이제 컴퓨터 공학 쪽으로 전공을 하고 있어서 저의 전공에 맞춰서 인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TS 롤에 대해서 완전 실무적인 걸 배웠다기보다는 TS에 대한 걸 살짝 곁들인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MTC 내에서 MTC 조직 팀원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뭐 앱을 만든다거나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준다거나 이제 보안을 곁들인 동기화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수행했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유해 주셨던 인턴의 어떤 경험이라던가 여러분들만의 팁이 굉장히 학생들에게는 자극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바라는 바는 더 많은 학생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서 이제 준비를 하고 싶게끔 하는 마음이 이제 큰데요. 마지막으로 인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나만의 어떤 팁이라던가 아니면 공유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진로 결정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인턴십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거든요. 대학생들한테 목표가 없다는 점이 큰 단점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인턴십을 통해서 테크 쪽의 직무도 경험해보고 비즈니스 오버뷰를 볼 수 있는 직무도 경험해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넓은 커리어가 많다는 점을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직접 체감하고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구체적인 직무를 정하지 못했더라도 꼭 테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뻗어나갈 수 있는 테크 기반의 롤이 많으니까 많이 알아보시고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해 동안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다가 올해 굉장히 오랜만에 4명의 인턴 학생들을 모시고서 올 여름을 지냈습니다. 사실 12주 동안 굉장히 많은 임팩트를 보이면서 저희 내부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셨는데요. 우선 이 4분에게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학생분들도 마이크로소프트 인턴십에 한번 지원해볼까, 도전해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어 사이트에 오시면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또 지원하는 방법도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areers.microsoft.com에 오시면 상세한 정보가 있으니 저희 사이트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